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선영아, 내 적금 중에 2천만 원은 이번에 집 보일러랑 창문 바꾸는 데 쓴다. 수세미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네, 그건 제가 모아둔 거잖아요. 아버지 목소리는 이미 끝난 일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미 업체 계약했고 다음 주에 바꾸기로 했다. 나는 싱크대를 붙잡았다. 그럼 저한테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짧게 웃었다.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허락받냐. 엄마도 내가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다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전화만 들고 서 있는데. 다음 주에 보일러 교체하면 청소할 것도 많고 너네 엄마 혼자 힘드니까 내가 와서 좀 도와라. 하며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시간이 보였다. 오전 10시. 2천만 원.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떼어놓은 돈이었다. 언젠가 우리 집을 넓히거나 아이가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우리 친정 보일러가 되어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엄마였다. 선영아, 아까 아빠가 전화했지? 속상하게 하려던 게 아니야. 우리가 내 돈 쓰면서 미안한 마음 드는 거 당연히 알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너도 이 집에서 컸는데 집 좋아지면 내가 올 때도 좋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다. 선영아. 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엄마가 답을 재촉하듯 불렀다. 네,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딸. 이따 단톡방 봐. 이모들이 다 칭찬하더라. 통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친척 단톡방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단톡방을 열었다. 엄마가 올린 메시지가 제일 위에 있었다. 우리 선영이가 이번에 집 보일러랑 창문 싹 해주기로 했어요. 그 아래 또 엄마 메시지. 딸이 이렇게 든든하니 우리 복 많지? 큰이모가 답했다. 어머, 선영이 효녀네. 작은이모. 언니는 좋겠다. 우리 애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는데. 작은 숙모.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 집 신경 안 쓰는데 기특하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숨이 한 번 막혔다. 해주기로 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결정도 안 했는데. 다들 벌써 내가 해줬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라고. 저는 동의 안 했어요라고.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 딸이 된다. 부모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나쁜 딸이 된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다. 무슨 전화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으려 했다. 아, 부모님. 집 보일러 바꾼대. 남편은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래됐나 보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설명해야 했다. 설명하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이상한 것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 뒤는 어머님 생신이었다. 남편이 아침부터 말했다. 오늘 엄마 모시고 점심 먹기로 했지?
예약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찾아오지 않으셨다. 말씀이 적고 표정이 굳은 분이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늘 어깨가 긴장됐다. 12시쯤 시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나는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거실로 들어오셨다. 남편이 물을 드렸다. 엄마,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시죠? 시어머니가 짧게 답하셨다. 그래.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다. 남편이 이야기를 이끌었다. 나는 반찬을 챙겨드렸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다. 나는 다과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가 물었다. 선영아, 지금 어디야? 집이요. 엄마 목소리가 급했다. 오늘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와. 부동산에서 급하게 필요하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엄마가 끊어치듯 말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내가 가면 30분이면 끝날걸. 전화 너머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깔깔깔 수다 떠는 친구분들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는 지금 쉬고 있었다. 급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알겠어요. 갈게요. 통화를 끊고 부엌에서 나왔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는데 내가 나오는 순간 손이 잠깐 멈추신 것 같았다. 리모컨을 쥔 손이. 나는 급히 준비한 다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방을 들며 말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다. 어디? 나는 대답했다. 동사무소요. 급히 서류 좀 떼야 해서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말없이 시계를 보셨다.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셨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한마디였다. 나는 신발을 신고 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현관 쪽을 힐끗 보시는 것 같았다. 아니, 확실하지 않다.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다 했어? 나는 대답했다. 아직이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엄마가 짧게 답했다. 빨리 좀 해. 부동산에서 기다린대. 서류를 떼고 사진을 찍어 보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잘 받았다. 근데 인감증명서도 하나 더 떼와. 그것도 필요하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이요? 엄마가 답했다. 응, 미안. 깜빡했네. 나는 다시 줄을 섰다. 30분이 1시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안 계셨다. 남편만 거실에 있었다. 어머님은요? 남편이 대답했다. 조금 전에 가셨어. 피곤하셨나 봐.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아니, 다행인가. 버겁다는 말이 맞나.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물었다. 남편은 천장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 부모님이 당신 적금을 허락도 없이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이불을 잡아당겼다. 괜찮아. 원래 부모님이 그러셔. 남편은 몸을 돌려 나를 봤다. 원래 그러셨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얼굴이 굳었다. 선영아, 그건 통보잖아. 부탁도 아니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려다 멈췄다. 남편 말이 맞았다. 나도 알았다. 하지만 알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웠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그냥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괜찮은 게 아니잖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손이. 지금 손 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핸드폰 알림을 받다. 자동이체 완료. 친정 엄마 명의였다. 월 20만 원. 나는 화면을 빠르게 지웠다. 주말 오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오늘 엄마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차가 마땅치가 않네. 너 차 있잖아. 내가 와서 좀 태워줘. 나는 달력을 봤다. 오늘은 남편과 영화 보기로 한 날이었다. 오늘은 남편이랑 약속이 있는데요. 엄마가 즉각 말했다. 그런 건 다음에 해. 엄마 체면이 걸린 일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 가시는데요? 엄마가 대답했다. 외곽 쪽 한정식집. 친구들이 거길 가자는데 차가 없어서. 나는 지도를 검색했다. 1시간 반 거리였다. 왕복 3시간. 거기다 식사 시간까지.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았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작년에도 그전에도. 엄마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나는 운전기사가 되었다. 엄마,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엄마가 끊어치듯 말했다. 빨리 결정해. 친구들한테 말해야지. 나는 거실을 봤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알겠어요. 갈게요.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영화 다음에 봐도 될까? 남편 얼굴이 굳었다. 또 장모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 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갑자기 연락해서 당장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나는 가방을 들며 말했다. 미안해. 우리 집은 원래 좀 즉흥적이야. 하지만 내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남편이 그걸 봤다. 나는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남편이 물었다. 언제 올 건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 엄마가 언제 끝나실지.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오늘이요? 남편이 나를 봤다. 아, 선영이는 지금 친정 가려고. 네. 장모님이 급하게. 남편 표정이 복잡해졌다. 네, 별일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들어가세요. 통화가 끝났다. 남편이 말했다. 참, 엄마도 싱거우시긴. 왜? 무슨 일 있으시대요? 나의 질문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니 시간 괜찮다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그냥 끊으시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안부차 전화하셨나 보지. 나는 현관문을 나서다 남편을 돌아봤다. 미안해요, 오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나가는 길이었니? 심장이 철렁했다. 네, 친정에 잠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오늘은 안 된다. 나랑 같이 좀 나가자. 지금 어디야? 나는 대답했다. 집 주차장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거기 있어. 금방 간다. 10분 뒤 시어머니 차가 왔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내리셨다. 차 세워두고 이리 타렴. 나는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 차에 탔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 친정에 가던 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못 간다고 해라. 나랑 갈 데가 있다. 하지만 어머님은 말씀이 없으셨다. 표정이 너무 단호하셔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선영아, 어디야? 친구들 기다리는데.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엄마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왜 못 와? 말 다 해놨는데. 나는 말했다. 시댁에 급히 일이 좀 생겨서. 엄마가 짧게 웃었다.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하루를 뺐네. 그래, 알겠다. 대신 택시비 보내라. 통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님을 봤다. 여전히 차창을 응시하고 계셨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게요. 제 차로 가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시장 가려고. 나는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셨다. 시장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으셨다.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 상추, 물을 사셨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생선 가게에서는 제철 생선을, 양념 가게에서 된장, 고추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담으셨다. 말씀은 거의 없으셨다. 이거 얼마예요? 적어주세요. 같은 짧은 말이 다였다. 1시간이 지났다. 나는 짐을 들고 시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왜 나를 데리고 오신 걸까? 왜 오늘 하필 나를 못 가게 하신 걸까? 장을 다 보고 차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숨막힐 듯한 침묵. 하지만 차라리 억지로 웃으며 즐거운 척하는 것보다는 나은가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님은 나를 아파트 앞에 내려주시고는 들어가라. 짤막한 인사만 남기고 댁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오늘 도대체 뭘 한 걸까? 복잡한 머리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없었다. 쓰러지듯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다. TV 속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어댔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계속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왜 나를 끌고 다니신 걸까? 오늘 엄마 약속을 못 지켰다. 택시비도 보내야 한다.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원래 잘 찾아오지도 않으시던 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장을 보자고 하시고 짐을 들라고 하시고 왜 오늘 하필. 핸드폰에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다. 택시비 30만 원 들었어. 다음엔 미리 말해라. 나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베란다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 뒤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선영아, 오늘 저녁에 손님이 좀 오기로 했어. 와서 음식 좀 해놔라.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 끝내야 할 일이 있었다.
지금 당장 가긴 어려운데요. 엄마가 끊어치듯 말했다. 그럼 손님한테 뭐 먹일 건데? 너는 엄마 체면 생각은 안 하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가 오시는데요? 엄마가 대답했다. 엄마 친구들. 저번에 택시 타고 간 그 모임 사람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번에 못 간 그 모임. 그때 택시비 30만 원을 보냈던. 알겠어요. 갈게요. 나는 가방을 들고 마트로 갔다. 장을 보고 친정으로 갔다. 부엌에 들어서자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빨리 해. 6시까지 다 해놔야 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전을 부쳤다. 2시간이 지났다. 손님들이 도착했다. 자주 뵀었던 엄마 친구들이 부산이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다. 엄마가 말했다. 아유, 딸이 다 해준다니까. 요즘 이런 딸 없어. 손님들이 나를 봤다. 어머, 선영이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선영이 좀 만나게 해야겠다. 걔는 맨날 놀러갈 생각밖에 없다니까?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역시 효녀네요. 저번에 택시비도 보냈다며.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우리 딸이 착해서. 나는 웃으며 고개 숙였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보였다. 손님들 앞에서 엄마는 좋은 엄마였다. 나는 엄마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오늘 하루가 내 하루가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다.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9시가 넘어서야 친정 집을 나올 수 있었다.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나 지금 가. 남편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괜찮아? 저녁은? 나는 대답했다. 응, 거기서 먹었어. 집에 도착하니 거실 작은 램프만 켜져 있고 남편은 나를 기다리다 잠들었는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당신 왔어? 늦었네. 피곤하겠다. 얼른 자자. 나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눈물이 흘렀다. 핸드폰을 봤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나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엄마가 고맙다고 했다. 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그럼 됐다. 그럼 됐어. 나는 스스로 계속 되뇌었다. 다음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였다. 배송 중 부서지진 않을까 정성껏 포장한 냉장 박스였다. 어머님이 보낸 거였다. 나는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박스를 열어보니 꽁꽁 싸맨 반찬통들이 들어있었다. 반찬통을 꺼내는데 핸드폰 문자 알림이 울렸다. 또 엄마일까 화들짝 놀라서 보니 광고 문자였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돌아서는데 순간 머리가 아팠다. 어제 너무 늦게 자서 그런가. 솔직히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가 올까봐 무서웠다. 누워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반찬통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냉장고 한쪽에 밀어 넣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소파 아래 넣어뒀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은 좀 어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다. 물을 마시며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무언가 발견한 듯 말한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보내신 반찬을 찾은 모양이었다. 남편이 반찬통 하나를 집어들었다. 엄마가 보냈나 보네. 뚜껑을 열어보더니 와, 장조림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오랜만이네. 하며 좋아한다. 나는 반찬을 봤다. 그날 장본 재료로 만든 것 같았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장조림 맛있는데 못 먹은 지 꽤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런 것도 챙겨주시네. 당신 당분간 반찬 걱정 덜해도 되겠다. 그치? 남편은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에 기분이 좋아진 듯 바로 밥을 푸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서름이 느껴졌다. 역시 아들 좋아하는 반찬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날 장도 나를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간 거였다. 남편이 물었다. 당신은 안 먹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불러.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친정 엄마는 손님들 앞에서 나를 자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보냈다. 나는 누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이었다. 눈물이 또 났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이불을 깊게 뒤집었으며 얼굴을 묻었다. 일주일 뒤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선영아, 이번 주말에 이모네 다 모인다. 내가 와서 음식 좀 준비해줘.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1시간 뒤 전화가 왔다. 문자 봤지? 토요일 오전에 와. 나는 말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가 힘들어? 집에서 뭐 하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계속 말했다. 이모들이 다 내 얘기한다. 효녀라고. 근데 이번에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너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알겠어요. 통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또 가야 한다. 또 요리를 해야 한다. 또 웃으며 인사해야 한다. 머리가 지끈 아파온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옷을 입으려는데 남편이 깼다. 어디가? 민망해서 남편한테도 미리 알리지 못했던 터라 남편은 의아해한다. 친정. 이모들 모임 있어서. 남편이 일어나 앉았다. 또, 이번 주에만 3번째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선영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너무. 나는 말을 끊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준비를 서두르며 짧게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다시 침대에 털썩 앉았다. 그럼 나도 엄마 보러 갈까, 오늘.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네, 오늘 뵈러 갈까 했는데. 아, 선영이는 지금 친정 가려고요. 장모님이 또 오라고 하셔서 남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남편 통화를 들었다. 네, 장모님이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안 갈게요. 통화가 끝났다.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오늘 일 있으시대. 나보고 오지 말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에 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낮은 음성이 전화를 타고 흘러나온다. 집에 좀 오렴. 순간 멈칫했다. 저 지금 친정 가려던 길인데요. 시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다. 일단 잠깐 들러라. 통화가 끊겼다. 일이 있으신 것 아니었나? 그래서 남편한테는 오지 말라고 하셨다더니.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시어머니 댁은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내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다. 들어와. 내가 현관에서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보시며 물으셨다. 왜 그러고 있어? 들어와 앉아. 가야 한다. 지난번에도 못 갔는데 오늘도 못 간다고 하면 엄마가 매우 언짢아하실 것이 분명했다. 목소리를 밀어내는데 가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친정에 가던 길이라서요.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결혼했으면서 친정만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니.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못마땅해 하시고 계셨구나.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시집 온 사람이 친정 일만 하면 되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선영아, 어디야? 이모들 다 왔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게 지금 시댁에. 엄마 목소리가 커졌다. 시댁? 왜 거기 있어? 빨리 와야지.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다. 엄마가 속사포로 쏘아댔다. 내가 안 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되니? 음식은 누가 준비해? 사돈이 너 잡아놓는 거지. 시어머니가 매번 며느리 시간 뺏고 하루 종일 부려먹고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하고 그 노인네는 매번 왜 그런다니? 나는 울 것 같았다. 엄마, 근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다. 아가, 미안하지만 전화기 좀 다오.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건넸다. 핸드폰이 내 손과 함께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다. 사부인 저예요. 엄마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크고 환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짧게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있어 선영이 못 갑니다. 사부인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내게 돌려주셨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에서는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폭탄처럼 왔다. 친척 단톡방도 난리였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차마 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방에 들어가 좀 기다려라. 내가 좀 이따 부르마.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셨다. 어디 가세요?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며 급히 채비를 하신다. 잠깐 볼 일 있다. 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나갔다.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에 톡톡한 이부자리가 깔려있는 단정한 방. 이불 한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10개 넘게 와 있었다. 친척 단톡방도 난리였다. 선영이 왜 안 와?
시어머니가 전화 끊었다던데? 요즘 며느리들이 친정을 무시하나 봐. 나는 핸드폰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왜 다들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엄마는 오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못 가게 하고, 항상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들 나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누군가가 내 우는 모습을 볼 것만 같아 베개 속에 얼굴을 더 묻었다.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내 마음과 달리 방은 고요했다. 창 너머 햇살이 들고 이불 아래에서는 따뜻한 온돌의 열기가 은은히 올라왔다. 누워있다 보니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스르르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와 있었다. 여보, 내가 깨웠어? 미안해. 자는 줄 알았으면 거실에서 좀 기다릴걸. 나는 일어나 앉았다. 당신이 웬일이야? 어떻게 알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좀 쉬었어? 나는 시계를 봤다. 2시간이 지나 있었다. 어머님은?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안 계시던데? 우리 이제 가자. 나는 말했다. 그래도 어머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랑은 내가 얘기했어. 그냥 가면 돼.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같이 바람 쐬자. 남편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다. 요즘 당신 힘들었지. 남편의 걱정 어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차를 몰았다. 어디 갈래? 나는 생각했다. 오랜만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 결혼 전에 자주 갔던 카페. 거기 호숫가에 있는 데 있잖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다.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편안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남편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후를 보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은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겠다며 부엌으로 가고 나는 소파에 앉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열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다. 문자는 더 많았다. 친척 단톡방도 난리였다. 선영이 요즘 이상해.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을 무시하네. 결혼하더니 사람 변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풀어졌던 가슴이 다시 죄어오는 느낌이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아니 할 기력도 없었다. 며칠 뒤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선영아, 이모 아들 결혼식이 다음 주야. 가족 대표로 내가 가줘야겠다. 나는 달력을 봤다. 네, 알겠어요. 엄마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축의금은 내가 먼저 내줘. 50만 원. 나중에 정산할게. 나는 멈칫했다. 엄마, 저번 적금도 아직. 엄마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게 지금 중요하냐? 이모들 앞에서 내 체면도 있잖아.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니. 내가 지난번에 내 말 무시해서 이모들 앞에서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야. 나는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2천만 원도 가져갔고 택시비 30만 원도 그냥 갔다. 이제 축의금 50만 원.
나중에 정산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번에도 나중에 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줬다. 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쌌다. 이런 계산을 하는 내가 미우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결혼식 날 나는 축의금을 들고 식장에 갔다. 이모가 나를 봤다. 선영아, 왔구나. 고맙다. 이모가 축의금을 받았다. 요즘 시댁에서 자꾸 괴롭힌다며. 그래도 우리 선영이는 참 효녀야. 요즘 젊은 애들 안 그런데.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다른 친척들도 나를 봤다. 선영이 정말 착하다. 부모님이 복이 많으셔. 나는 계속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울컥 눈물이 났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있었다. 남편이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란다. 당신 울었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여보, 나 이상한 거 맞지? 남편이 나를 안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또 돈 달라고 했어. 축의금 50만 원. 나중에 준대.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 적금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거에 속상해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치이는 것 같아. 나 뭐야? 나 돈밖에 모르는 딸이야? 남편이 나를 떼어놓고 내 얼굴을 봤다. 선영아,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 당신 부모님이 이상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족이잖아. 부모잖아. 내가 자식으로서 부족해서 그런 거야. 효도를 못해서 그런 거야. 남편 얼굴이 굳었다. 효도? 이게 효도야? 당신 돈 마음대로 쓰고, 당신 시간 마음대로 뺏고, 당신 하루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효도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장모님이 그러셔? 이게 효도라고. 남편의 숨이 가빠졌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장모님한테 말할게. 당신한테 더 이상 이러지 말라고. 나는 남편을 붙잡았다. 안 돼. 제발.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나만 나쁜 딸 되잖아. 남편이 소리쳤다. 그래서 뭐? 당신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너 다 망가진다고. 모르겠어? 화를 삭히지 못한 듯 씩씩대며 거실을 서성이던 남편은 외투를 입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 얼굴이 미안해 보였다. 선영아, 미안해. 화내서.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나도 답답했어. 당신이 힘든 거 알면서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남편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정리할게.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저녁을 해주겠다며 부엌에 갔다. 나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남편이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 부엌으로 가보니 남편이 냉장고 안쪽을 뒤지고 있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우리 집 반찬통이 아닌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 그럼 엄마가 그때 보낸 건가 보다. 남편이 반찬통을 여러 개 꺼냈다.
어, 엄마가 이런 것도 하시나? 그러고 보니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나는 반찬을 봤다.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무나물도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장조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물들도 있었네. 잘 됐다. 비빔밥 먹을래? 응. 나는 반찬통을 만지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가 좋아하는지 알고 보낸 걸까? 결혼 초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 어머님의 나물 반찬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다. 설마 그걸 기억하신 걸까? 하지만 왜?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었나? 결혼했으니 친정만 뻔질나게 다니지 마라고 하신 분이. 나는 혼란스러웠다. 주말, 오늘은 몸이 유난히 가라앉고 무거운 날이다. 감기가 오려나 좀 쉬어야지 생각하는데 그때 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오늘 집에 친척들 온다. 집 청소 좀 하고 음식 준비 좀 해놔라. 또였다. 엄마, 오늘은 내가 좀. 엄마는 내 말을 끊으며 화를 냈다. 너 요즘 너희 시어미 믿고 이러니? 말 많다. 빨리 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외출 준비를 했다. 남편이 물었다. 당신 컨디션 안 좋다더니 어디가? 또 장모님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셨어요? 선영이 안에 있어요. 시어머니였다. 방에서 나와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뒤에서 나를 잡았다. 오늘 나가지 마라. 집에 있어. 나는 말했다. 어머님, 집에 친척들이 오신대요. 제가 가서 도와야 해요. 시어머니가 반복하셨다. 나가지 마라. 나는 핸드폰을 봤다.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왜 안 와? 빨리 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아가, 오늘은 집에 있어. 뒤에서 어머님이 부르셨다. 그때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자꾸? 왜 자꾸 못 가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숨이 막혔다. 목이 잠겼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왜요? 손이 떨렸다. 왜 저만 이래요? 눈물이 저절로 떨어졌다. 무릎이 풀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는 매일 오라고 하고 어머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바닥에 앉아 울었다. 나는 그냥 착한 딸이고 싶었어요. 부모님 말 잘 듣고 효도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딸의 도리잖아요.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게 착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내 옆에 앉으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짧은 침묵을 깨고 어머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착한 딸. 제 살 발라주는 건 효도 아니다. 한 박자 쉬셨다. 그건 내 자신한테 짓는 죄야. 미련 떨지 말고 너부터 살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친정 부모님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치만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부모라고 다 옳은 건 아니다. 나는 울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결국
제가 미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왜 자꾸 막으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 자리에 앉아 아이처럼 엉엉 우는 나를 잠시 바라보시던 어머님은 내 등을 툭툭 투박하게 치셨다. 그리고는 말씀을 이으셨다. 너는 내 집 귀한 며느리지 그 집종 아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 식구 됐으면 이제 내 말 들어. 고생하러 갈 거면 친정 가지 마라. 내가 안 보내줄란다.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손은 따뜻했다. 등을 쓸어주는 손의 온기가 전해져 마음속 응어리진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었다. 나 자신한테. 나는 한참을 울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계셨다. 말씀은 없으셨다. 그냥 옆에 있어 주셨다. 울음을 멈추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씻어. 그리고 오늘은 쉬어. 몸도 안 좋다며. 내일 할 일이 많다. 내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일 나하고 어디 좀 가야 한다. 그 말씀만 남기시곤 댁으로 돌아가셨다.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는 혼자 남았다.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 엄마 이름이 떠 있었다. 부재중 전화 17통.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들고 또 내려놓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메모지가 있었다. 엄마가 시킨 일들을 적어둔 것이었다. 동사무소 서류, 택시비 30만 원, 축의금 50만 원, 친척 모임 음식 준비.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찢었다. 소리 없이 반으로 또 반으로. 휴대폰 앱을 켰다. 가족 채팅방. 채팅창을 열고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 채팅이 올라오고 있었다. 손가락이 방 나가기 버튼 위에서 떨렸다.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누른다. 방을 정말 나갈 건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뜬다. 망설이다 취소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다시 가족 채팅방에 들어가 나가기 버튼을 누른다. 이번에는 취소하지 않고 채팅방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얼른 핸드폰을 껐다.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급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갑자기 생경한 느낌에 고개를 돌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게 되었다.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였다. 엄마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착한 딸인 줄 알았던 나. 시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련 떨지 말고 너부터 살아. 너는 내 집 귀한 며느리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또 왔다. 왜 안 와? 전화 받아. 너네 시어머니 때문에 이러는 거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전원을 껐다. 완전히. 처음이었다.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더 단단한 표정의 내가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집으로 오셨다. 아침 먹었니? 얼른 준비하고 가자. 갈 데가 많아. 준비를 하고 나서는데 현관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갈게.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이 준비하라는 것들을 이것저것 챙겨 들었다. 나가기 전 어머님이 물었다. 마음의 준비가 됐니?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금융상담센터로 향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출력해온 자동이체 목록을 내밀었다. 이거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청된 게 있어요. 상담사가 목록을 봤다. 본인 동의 없이 설정된 거라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럼 부모님이 제 계좌를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본인 인증 방식을 변경하시고 이체 승인 절차를 강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동의서를 내밀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걸 하면 뭔가가 달라질 건 분명했다. 누구보다도 절실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나인데 이상하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고객님,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한 번 더 안내를 한다. 나는 종이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때 남편이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으며 펜을 종이에 댔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다. 펜을 잡은 손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갔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막혔던 가슴이 뚫어지듯 깊은 숨이 터져나왔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미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가족 간이라도 법적으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앞서 걸으셨다. 우리는 법률구조센터로 갔다. 변호사가 말했다. 가족 간이라도 동의 없는 재산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게 마지막이었다. 여기서 멈추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과연 나는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 돌아갈 수 있는가? 네.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언제부터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다. 보면 다 안다. 더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다.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고 보니 어머님은 내리지 않으셨다. 들어가거라. 나는 간다. 차 창문을 닫으시려는데 급히 어머님을 잡았다. 어머님, 잠깐이라도 들어가세요. 차라도 한 잔.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다. 됐다.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듯 서둘러 출발하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 창문을 내리고 나를 보셨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문 말을 꺼내는데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뭘 고맙냐? 이제 니들 일이지. 둘이 알아서들 잘 살아. 시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으셨다. 그냥 차를 출발시키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집에 들어와서 나는 엄마한테 전화했다. 떨렸지만 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제 왜 안 왔어? 친척들 다 왔는데. 체면 다 구겼잖아. 나는 엄마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엄마, 저번에 쓴 적금 2천만 원 돌려주셔야 해요. 엄마가 웃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신청된 자동이체들 다 취소했어요. 이제 제 동의 없이는 제 돈 못 쓰세요.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지금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동안 누구 덕에 컸는데.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다. 엄마, 저 사랑하는 거랑 제 돈 마음대로 쓰는 거랑은 달라요. 엄마가 소리쳤다. 이제 시집 가더니 부모를 우습게 보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했음에도 날카롭게 쏘아대는 엄마의 말들은 여전히 아팠다. 예전의 나였다면 엄마에게 사과하고 다시 말을 들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 훨씬 전에 했어야 할 그 말을. 엄마, 부모님이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제 돈 쓰신 게 먼저예요. 가족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이제 됐다. 어깨를 감싼 남편을 손을 꼭 쥐었다. 한 달이 지났다. 법률구조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서가 친정으로 갔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선영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먼저 물어봤어야죠. 제 돈이잖아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나는 말했다. 가족이라서 더 지킬 건 지켰어야죠. 며칠 뒤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다. 나는 통장을 보며 울었다. 돌아왔다. 내 돈이 돌아왔다. 남편이 물었다. 기분이 어때? 나는 대답했다. 무서워. 그런데 이제 내 돈이 내 거라는 게 확실해. 남편이 나를 안았다. 당연히 당신 거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선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있었다. 그래도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엄마,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랑 제 돈 마음대로 쓰는 거랑은 달라요. 큰 한숨 소리가 들린다. 엄마가 너 키웠잖니. 그런데 나는 말을 끊었다. 엄마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엄마가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나의 핸드폰은 조용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갈까? 호숫가 카페 가서 당신 좋아하는 케이크 먹자. 우리는 카페에 갔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지난번 카페에 온 날의 기억을 떠올리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다. 그런데 당신 그날 어떻게 알고 어머님 댁으로 오게 된 거야? 어머님께서 오지 말라셔서 집에서 쉬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진짜 고민했어.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나는 남편을 봤다. 어머님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엄마 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 엄마한테 혼났어. 혼나요? 당신이? 왜? 남편은 피식 웃더니 말했다. 엄마가 걔 오늘 친정 안 간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바람도 쐬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라. 남편이라는 놈이 자기 마누라 챙겨야지. 이러시면서 남편이 웃었다.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도 보내주셨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정말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처음부터 당신 편이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원래 무뚝뚝하고 말은 없으셔도 정이 많으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 친정과는 연락이 줄었다. 엄마는 전처럼 매일 전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미 결정했다고 통보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하루를 내가 정한다. 오늘 뭘 할지, 누굴 만날지, 어디 갈지를. 남편이 물었다. 행복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내 인생이 내 것 같아. 남편의 어깨 너머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내가 정한다.